자,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해서 주택저당증권 MBS를 발행하고 있죠. 그래서 자금 조달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이자율이 대출 약정 이자율보다 높아지면 차입자는 기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때는 높아지면 안 되고 시장 이자율이 대출 이자율보다 낮아야겠죠. 높아지면 하면 안 되고 낮아지면. 그래서 2번은 틀린 지문.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조기 상환 조건이 있죠. 요거 잘 봐두셔야 돼요. 자, 자금 조달 방법 중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어떻게 돼? 지분금융에 속하죠. 지분금융. 여러분,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은 뭐 니츠라든지 조인트 벤처, 부동산 신디케이트, 또 공모에 의한 증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금융은 출제를 많이 하죠. 29에도 나오고 작년에도 출제했습니다. 지분금융은 중요합니다.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 부동산 금융의 개념이 나와 있고, 5번 프로젝트 금융은 비소급 금융 또는 제한적 소급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뭐 사업주가 가지는 특징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지문이 정답.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금융 및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프로젝트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이 높아질수록 대출 기관이 요구하는 금리 당연히 높아지죠. 와, 위험이 높아지면 금리 더 높여야지. 그래서 맨 끝에 높아진다가 포인트. 맞는 지문. 자본 환원율은 자본의 기회비용과 이 프로젝트의 투자 위험을 우리가 반영한다. 자본의 기회비용과 자본의 기회비용은 우리 자본 수익률을 얘기하겠죠. 자본의 기회비용은 자본 수익률에다가 위험을 이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지문이고, 자본 환원율은 투자한 자본으로부터 그러니까 자본 환원율은 투자한 자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뿐만 아니라 투자한 자본을 또 회수하는 비율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자, 분양을 하는 거죠. 분양형 개발 사업의 핵심 상환 재원은 준공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 우리가 관리비 등의 영업 현금 흐름이 아니라 뭐를 의미한다? 우리는 매각, 분양을 하는 거니까 매각에 따르는 뭐든 현금 흐름까지 포함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틀린 지문 몇 번? 3번이 정답. 분양일 때는 이제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이 들어가야죠. 분양을 했으니까. 자, 프로젝트는 자본시장 내 다른 투자 수단들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동일 위험 수준, 비슷한 위험 수준의 투자 수익률에 비슷해지는 경향, 수렴은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맞는 지문이고, 자본 환원율이 상승하면은 부동산 자산 가격이 하락을 한다. 자, 5번 문제에 5번 지문에 이 자본 환원율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순 영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자본 환원율이 요게 뭐 할수록 상승하면, 자본 환원율이 상승을 하면 여기서 부동산 가격은 순 영업소득을 뭘로? 자본 환원율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자본 환원율이 지금 뭐? 상승하면 전체값, 부동산 가격은 뭐죠? 하락 압력을 받죠. 부동산 가격이 시장에서 하락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업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신규 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자, 그래서 몇 번? 3번이 정답.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우리가 자금 조달 방법 중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거, 지분은 뭐죠?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인데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는 주식회사니까 우리는 자금을, 우리 주식을 발행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합니다. 나머지는 다 무슨 금융? 부채금융. 부채금융은 뭐가 돼요? 부채금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 되겠죠. 그래서 부채 금융 방식에 아까 이제 저당금융, 신탁금융, 주택상환사채,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또는 뭐 우리 주택저당증권 뭐 이런 게 다 포함해 하죠. 자, 3번이 정답. 자, 4번도 또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것, 기업 해당되죠. 부동산 투자. 여러분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은 부채금융을 조달하기 위한 부채금융이죠. 여러분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자산유동화증권, 또 자산유동화 CP, 아까 CP는 뭐죠? 기업어음, Commercial Paper, 기업어음이란지. 이건 부채금융을 조달하기 위한 부채증권이거든요.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우선 기업과 뭐다? 디귿이 해당하죠. 공모, 공개 모집에 한 증자, 요거는 지분금융의 기업 디귿에 해당하는 2번이 정답. 나머지 프로젝트 금융은 여기 속하죠. 자, 프로젝트 금융에 의해서 회사채를 발행한다든지, 뭐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거, 이런 것은 다 부채금융 방식. 자, 5번 메자닝 금융의 유형으로 옳은 것. 자, 메자닝은 뭐냐? 메자닝이란 용어죠. 무슨 지분, 자기 자본과 부채의 중간 영역. 이 중간 영역으로 나오는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요, 전환사채, 그리고 신주 인수권부사채. 지분금융과 부채, 지분 부채 중간 영역을 가지는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사채. 일정 기간 조건하에서 무슨 회사의 채권을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냐, 또 신주, 미리 약정한 금액으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부여된 사채. 자,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간 성격입니다. 자, 6번은 넘어가고, 뭐 계산 문제 요거나 출제 뭐 관련해서 이건 좀 넘어가시고, 자, 26회와 8회는 뭐를 출제하냐 하면요, 원금 균등이 나오는데, 그러면 7번, 8번이 같은 유형인데 우리는 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씨는 주택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얼마? 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다. 은행의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9회 차에 상환을 해야 할 원리금 상환액과 또 13회차에 납부하는 이자 납부액을 순서대로 납부를 해라. 자,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면서 연 5%, 대출기간 20년, 원리금 상환 조건은 원금균등 상환 방식으로 연 단위로 매기말 상환한다. 자, 8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8번 문제를 보시면은 우선 매년 상환 조건이죠. 자, 매년 원금 상환액은 얼마냐? 자, 매년 원금 상환액은 대출금 얼마 대출받았죠? 5억을 대출받았어요. 5억 원에서 대출 기간은 몇 년? 20년. 자,
공 하나 없어주면은 얼마? 5천만 원에 2로 나눠주면 2,500만 원. 1회차 2,500만 원. 8회차 2,500. 9회차 2,500. 12회, 13회 2,500. 그래서 마지막 20회 얼마? 2,500. 이렇게 원금 균등 이렇게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금이 똑같은 게 원금 뭐다? 균등. CAM.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자, 우리 몇 회차? 9회차와 13회차만 보면 되지 뭐. 네? 9회차, 13회차. 그럼 이자는 매 기간 뭐해서 융자 잔고, 매 기간 융자 잔고에서 뭐를 곱해준다? 이자율을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돈 얼마 갚았어요? 2억 5천에 8 곱해주면 2억이죠. 2억 갚았으니까 5억에서 2억을 뺀 얼마? 여기는 3억이 되겠죠. 3억 원에 이자율 5% 해주니까 얼마죠? 1,500만 원. 1,500만 원이 여기 들어오면 돼. 그러면은 2,500, 1,500 더주니까 9회차는 얼마? 4천만 원이 돼요. 그죠? 여기는 이자만 보면 되겠죠. 돈 얼마 갚았어요, 이번은? 3억 갚았으니까 5억에서 3억을 뺀 우리가 얼마? 여기는 2억. 몇 프로? 5%. 2억에 5% 곱해주니까 이자는 얼마? 1,000만 원이 되겠지. 이자만 구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의 개념. 자, 26회와 28회 출제했거든요. 그럼 29회와 작년 31회는 원리금 균등 9번과 10번 문제가 이제 출제를 했었죠. 자, 9번 문제. 자, A는 아파트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연초에 얼마? 4억을 대출받았다. A가 받은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대출 금리도 구하고 2회차에 상환할 원금도 구하라. 자, 문제는 원리금 상환 조건 박스 맨 밑에 보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서 매년 말 연 단위로 사용한다. 자, 9번 문제는 CPM 원리금 균등 우리가 상환해서 매년이죠. 매년 요거부터 구해야 돼요. 항상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매년 원리금 상환액을 제일 먼저 구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출금 4억이죠. 대출금 4억에 뭐를 곱하냐면 연 저당 상수를 곱해줘야지. 자, 연 저당 상수 문제에서 주어져 있겠죠. 얼마 주어졌냐면 0.09 계산하기 좋도록 주네. 그럼 얼마? 4구 36 3,600만 원. 자, 매년 원리금은 3,600만 원 갚아요. 그럼 이제 1회차에 얼마? 1회차에 이자부터 먼저 구하는 거야. 구할 때는 먼저 뭐부터? 이자. 이자는 융자, 잔고. 처음에 아직 돈을 안 갚았기 때문에 융자, 잔고는 대출금인 4억 원에 자, 연 이자율 몇 프로? 예? 모르죠? 모르니까 대출 금리 요걸 구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대출 금리 요걸 구하는 거잖아. 모르니까. 예? 자, 모르는데 문제는 거기서 1회차 원금 상환액은 얼마다? 1,000만 원에 주어졌지. 자, 원금은 원리금 상환액 얼마죠? 여기 3,600만 원에서 뭐를 뺀다? 이자를
빼야 원금인데 원금은 얼마 나왔냐? 요게 1,000만 원이 나왔어요. 원금이 1,000만 원. 그럼 이자는 얼마? 2,600만 원이 나오죠. 이자가 2,600만 원 여기 넣어 가야겠죠? 그럼 대출금리는 요 수익. 대출금리는 양변을 4억으로 나눴네. 4억에 2,600만 원 곱하기 100해야 퍼센티지 나오죠. 그래서 6.5%가 나오죠. 네, 계산 되겠죠? 자, 이렇게 요 수식에 맞춰서 계산하시면 돼요. 대출금리는 구했어요. 그럼 2회차 또 뭐부터 구해야 돼? 이자는 얼마야? 하여튼 이자부터 먼저 구해야 돼요. 이자는 융자잔고인데 4억에서 원금 1,000만 원 빼니까 3억 9천만 원에 이자율 6.5% 곱해줘야지. 6.5% 구해놓은 6.5% 곱해줬더니 2회차 이자는 얼마? 2,535만 원이 나오죠. 그럼 원금은 원리금 3,600만 원에서 변화가 없고 이자 2,535만 원을 빼주면은 이게 구하고자 하는 원금이 나오죠. 원금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1,065만 원이 되겠죠. 1,065만 원.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원리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흐름. 자, 이것을 또 거래로 이용한 또 문제죠. 10번. 자, A씨는 8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또 4억을 대출받았다. 은행의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A씨가 2회차에 상환할 원금, 우리가 납부할 이자를 구하라. 또 C, PM에 있어서 또 매년 원리금, 상환액은 또 대출금 4억에 연 저당 상수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0.087 우리가 곱해줬더니 3,480만 원 3,480만 원이 주어졌어요. 매년 원리금 상환액이 주어졌죠. 그럼 1회차부터 가야지. 자, 1회차 항상 처음에 구할 때는 이자가 얼마냐? 융자잔고. 자, 융자잔고 처음엔 돈 안 갚았으니까 융자잔고 4억에 박스 이자는 얼마가 나오냐? 고정금리로 연 6%, 46, 24, 2,400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원금은 3,480만 원 원리금에서 뭐를 뺀다? 이자 2,400만 원을 빼줬더니 얼마 나온죠? 1,480만 원. 요걸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2회차지 지금. 1회를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를 구한다? 2회차. 2회차 이자는 얼마냐? 자, 얼마? 4억에서 이제 원금 빼겠죠? 처음 돈 갚은 거 1,080만 원을 빼면은 3억 8,920만 원 곱하기 몇 프로? 6%. 요거 해주면 이자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이자가 얼마 나오죠? 우리가 2,335만 2,335만 2천 원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원금은 이제 뭐해서 우리는 원리금 3,480만 원에서 이자 요 금액 이자 들어가서 빼주면 되죠.
자, 빼줬더니 이제 얼마가 나오냐? 원금은 1100, 448,000원이 나오죠. 맞아요. 8,000원. 여기에 구하고자 하는, 그럼 3회차는? 3회차는 뭐만? 이자만 구하라겠어요? 3회차는 이자만 구하라. 그럼 다시 얼마를 빼줘야 돼? 요 금액이죠. 예? 요거 빼줘야 되니까 4억에서 요걸 뺀 1,080만 원 뺀 게 요거 여기서 미상환되는 금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1144만 8천원을 더 빼주면 되지. 그럼 여기 융자 잔고에다가 또 몇 프로? 6%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그 2266만 5120원. 그러니까 뭐 구하는 건요, 수식에서 구하는데 그 공식을 제대로 알고 있냐. 그 제일 먼저 구하는 거 보니까 항상 제일 먼저 구하는 거 뭐부터 구해야 돼? 매년 원리금 상환액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자 구하고 원금 구하는 거. 순서. 여러분 29회, 31회 시험에 출제했잖아요. 그럼 올해 32회인데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두 개를 묶어서 출제할 수도 있어요. 두 개 묶어서. 그래서 한번 또 계산 문제 원래 또 출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두시면서 11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관로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개념문 씁니다.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초기에는 적게 하는 대신 그 부담을 점점 늘려가는 방식으로서 소득이나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대출 방식, 요거 GPM에 대한 설명. 요거 설명. 원리금 상환액에서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는 것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는 어떻게 돼? 처음에는 원리금 상환액을 낮게, 인플레이션을 발생 점점 이렇게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점점 이렇게 늘려가는 방식을 뭐죠? GPM. 그래서 거기 첫 번째는 A는 뭐다? GPM. 두 번째, 원리금 상환액은 이렇게 매기 뭐하다? 동일하지만 이것만 나와도 바로 CPM이 나와야죠. 자, 그리고 원리금에서 원금 이자가 차례되는 비중이 상환식에 다르다. 이 얘기죠. 상환식에 따라 이자는 점점 감소하고 원금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상환식이 처음 초기를 지나가서 이자 감소 원금이 증가하니까 상환식에 따라 원금 이자 갚는 게 다 다르죠? 다른 방식. 뭐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3번 정답. 이 개념을 묻는 내용이에요. 2번은 B는 개념과 특징. 12번 일정 기간 동안 상환액을 특정 비율로 증액하면서 원리금 상환을 초기에는 이렇게 작게 부담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렇게 부담을 이렇게 뭐죠? 늘려가는 방식. 뭐죠? GPM. 2번 정답이죠. GPM 개념. 자, 13번 문제로 갑니다.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겁니다. 자, 상환 첫 해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보다 뭐다? 우리는 크다 하면은 안 되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여기에 CAM. 초기. 자, 1회차. 초기에 원리금 균등, 요것은 원금 균등보다 작지. 크다 하니까 틀린 지문. 니은, 자, 미래
미래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적합한 건 요거 CAM. 원리금이 점점 줄어드는 CAM. 원금 균등 상환 방식. 니은도 틀렸어요. GPM은 뭐죠? 여러분 미래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소득 계층에게 유리한 상환 방식. 그래서 틀린 질문. 세 번째,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인 경우 매기에 상환하는 원리금 이거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 이렇게 감소한다. CAM 맞는 질문. 네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매기에 상환하는 매기에 상환하는 원금은 어떻게 해? 기간이 이렇게 경과할수록 점차 뭐한다? 늘어난다. 증가한다. 맞는 질문. 디귿 니을이 맞습니다. 옳은 거 5번 정답. 자, 14번 문제로 갑니다. 저당 상환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인 경우 매 기간에 상환하는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은 미상환된 원금이죠.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기억 맞죠? 자, 여기 보세요. 원리금 상환액이 점차 감소하죠. 자, 대출 잔액은 미상환된 원금을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대출금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줄어들죠. 이게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로 하는 게 CAM.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액이나 대출 잔액이 이렇게 일정한 형태로 감소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다? 기억. 맞는 지문. 니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인 경우 매 기간에 상환하는 원금 상환액은 점차적으로 감소 동그라미 감소가 아니자. 여기 뭐죠? 점차적으로 뭔다? 증가한다.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 니은 틀린 지문. 디귿 점증 상환 방식인 경우 미래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한 상환 방식 맞죠? 디귿 맞는 지문. 네 번째, 대출기간 만기까지 대출 기관의 총 이자 수입의 크기는 어디가 크냐?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거는 GPL, 이거는 CPL. 자, 여러분 항상 이자를 묻는 거죠. 이자는 융자 잔고에 뭐를? 이자율을 곱하는데 이자율이 동일하잖아요. 그럼 융자 잔고 곱하는데 융자 잔고가 어디가 제일 많아? GPM이 제일 많잖아요. 많은 것에 뭐 곱해 보니까 어디가 가장 커? 이자는 당연히 GPM. 융자 잔고가 많은 게 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CPM, CAM 요 순서죠. 그래서 네 번째 틀린 지문. 그래서 기억 뭐죠? 디귿이 맞습니다. 자, 네 번째가 요거거든요. 요 융자 잔고에 이자를 곱하면 이자니까, 예? 요 융자 잔고가 많을수록 뭐도 이자도 많다. 되겠죠? 요 그림을 이해를 요거 해두면 이렇게 나와야 돼. 자, 15번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이자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한다. 자, 한번 볼까요? 이 정도 경과를 했는데 뭐 여기 이자가 감소 요만큼 했거든요. 감소한 만큼 원금이 똑같이 증가를 해야 이 원금과 이자를 더한 요게 뭐죠? 원금 플러스 이자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자가 감소하는 만큼 원금이 동일하게 증가를 해요.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
1번 맞는 지문 정답. 2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전체 대출 기간 만료 시에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더 크다, 더 작다 해야 돼요. 왜냐? 만기 되면요. 만기 되면 원금은 다 갚으니까 관계없어. 대출 받은 금에 둘 다 5억 받았다. 갚으니까 관계없는데 이자가 문제지. 이자가 어떻게 돼요? 우하향하는 직선에 형태로 넣은 게 CAM이에요. 예?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형태로 내려오는 게 이자가 CPM. 그러니까 어디가 이자가 많아? 여기까지 CPM이 많잖아. 그러니까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작죠. 그래서 맨 끝에 더 크다 하면 안 되고 더 작다. 자, 대출 실행 시점에서 총부채 상환 비율. 자, 총부채 상환 비율은 요거 DTI는 뭐죠? 소득, 차입자의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자, 원리금 상환액이 나왔으니까 요 그림 위에 거. 자, 여기서 초기 대출 실행 시점에서 체증 상환 방식의 원금 균등, 요거 대출 실행 시점에서 원금 균등보다 GPM이 작다. 맨 끝에 더 크다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돼? 더 작다. 3번 틀린 질문. 4번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금액인 경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상환액이 더 크다 얘기죠. 요거 조기 상환하는 금액에서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인데 상환액이 더 크다 하니까 또 틀린 지문. 맨 끝에 더 작다. 자, 요 그림 이해를 해 두시면 되는 거죠. 자, 5번. GPM은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 밑줄. 여기 틀렸죠? 어떻게 돼요? 대출 잔액이 증가하다가 감소.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안 돼. 틀린 지. 제가 보기에는요, 원래 13번, 14번 이런 형태로 박스로 출제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16번. 부동산 시장 및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권리의 교환, 가격 결정, 경쟁적 이용에 따른 공간 배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자, 16번의 1번은 누구 의견이요? 16번의 1번은 여러분 보이스라는 학자의 개념. 2번 주택시장이 침체하여 주택 거래가 부진을 하면은 수요자 금융을 확대하여 주택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2번은 주택 금융의 기능. 2번은 주택 금융의 기능이고 3번 다른 대출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통상 일반적으로 고정금리 주택 저당대출 금리는 변동금리 주택 저당대출 금리보다 높다. 높다의 동그라미. 높은 이유가 뭐예요? 높은 이유는 대출 실행 시점부터 만기까지 미래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해서 현재 대출 금리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끝에 높다. 자, 4번 주택 저당 대출 기준인 담보 인정 비율 LTV 차주는 차입자죠.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DTI가
변경이 된다. 이게 뭐 40%에서 50% 이렇게 변경이 되면은 대출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주택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이 받은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해주는 주택자금, 요거 공급에 아니라 대출시장, 주택자금 공급에 아니라 대출시장, 또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공급해주는 주택자금, 요건 대출이 아니라 공급시장, 주택자금 공급시장, 또 신용보강이 일어나는 신용보증시장 및 기타의 간접투자시장, 뭐 니츠시장 같은 간접투자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5번 정답. 자, 17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 중 우리가 틀린 것을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란 다수의 투자자의 자금을 받아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개발, 관리, 운영을 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뮤추얼 펀드로서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명목회사이다. 요거 자기관리가 아니라 뭐죠? 기업 구조조정이다. 기업 구조조정. 예? 여러분, 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구입을 한 거잖아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그리고 무슨 회사? 기업 구조조정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 자,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과 같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노후 생활 자금으로 받는 거죠. 이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코픽스가 나오죠. 이거 뭐죠?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번역한 거잖아요. 이 은행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대출 기준금리의 기준금리인데, 이전에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가 은행이 외부로부터의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언제? 2012년 말에 도입이 됐습니다. 3번 맞는 질문. 4번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차입자가 대출 기간 동안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이 동일한 형태,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시장 금리의 변동에 관계없이 대출 시에 확정된 이자율이 만기까지 계속 적용되는 방식 맞습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입자에게 뭐한다? 전가하죠. 뭐를 통해서?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서 전가하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의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낮출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장점이죠. 왜? 차입자에게 전가하니까.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금융은 주택자금을 조성하는 기능, 전세 사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자가주택 소유 기회를 확대해 주고, 또 무주택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주거 안정의 기능도 있고, 또 건설업체에게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자가주택의 공급을 확대해 주는 기능. 1번은 주택금융의 기능을 얘기합니다. 2번 주택소비금융은 소비의 동그라미. 누구에게? 소비는 수요자에게 갑니다. 주택을 구입을 하려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 주택의 동그라미. 주택을 담보로 합니다. 신용을 담보로가 아니라 뭐를 담보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받는 형태의 금융이 주택소비금융 개념입니다. 자, 담보 인정 비율은 주택의 뭐를 중심으로? 담보 가치를 중심으로 얘기잖아요. LTV는 주택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주택 가격에 얼마만큼 대출받냐 이거죠. 주택 가격, 그러니까 주택에 있어서의 담보 가치, 주택의 담보 가치를 우리가 기준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고 차주 상환 능력,
DTI. 여러분, DTI는 뭐죠? 차주의 상환 능력인데 이것은 차입자의 소득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이거는 차입자의 뭐를 기준? 소득.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3번 맞는 질문. 자,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시장, 주택담보대출시장 여기에 해당하는 이건 제2차가 아니라 제1차, 제1차, 2차가 아니라 1차. 그래서 틀린 지문은 몇 번? 4번이 정답.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서 대출 직후에 원리금 상환액이 적다. 요 얘기죠. 원리금 균등은 원금 균등에 비해서 대출 직후 상환액이 뭐? 요것보다 이게 작죠? 네, 적게 나타난다. 여기 5번 설명. 자, 19번 문제로 갑니다. MBS 도입에 따르는 부동산 시장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주택 금융이 확대되죠. 자, 그래서 대출 금융기관의 자금이 풍부해져서 궁극적으로 주택 자금 대출이 확대될 수 있어요. 1번은 맞죠. 주택 금융을 활성화시켜주는 기능을 가지잖아요. 자, 2번 주택 금융의 대출 이자율이 하락. 왜 그러냐? 자금이 풍부해지니까 돈이 많으면 금리가 떨어지지. 그래서 다양한 상품 설계, 뭐 5년, 뭐 예를 들어 10년, 15년, 20년, 30년 우리 4개가 있잖아요. 다양한 상품 설계에 따라 주택 구입 시 융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될 수 있다. 자, 주택 금융의 활성화로 주택 건설이 촉진되어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도 있다. 이건 공급 측면이죠. 자, 주택 금융의 확대로 전세 사는 사람이 빌려서 아파트 사니까 자가 소유 가구 비중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합니다.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 주택 구입 자금의 최대 몇 프로? 70%까지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주택 구입이 더 쉬워진다. 자,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증대되죠. 왜? 2차 저당층에서 자금이 들어오니까 유동성이 증대의 밑줄, 여기 포인트고, 그래서 소비자의 담보대출 접근성이 이전보다 더 개선될 수 있다. 개선되는 것은 이전보다 더 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 이 얘기죠. 4번 정답. 자, 20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내용입니다. 자, CMO 다계층 저당 채권은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과 만기가 서로 다른 것이 1번. 다른 게 포인트. 1번에 다른 게 포인트. 하여튼 트렌치 나오면 CMO입니다. MBB는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거죠. 채권형이 포인트고 발행자는 초과 담보를 제공하죠. 왜냐? 투자의 안전성을 위해서 초과 담보를 우선 제공을 한다. 얘기죠. 뭐죠? 주택, 저당, 채권의 주택 저당 채권의 총액에 비해서 MBB 발행한 금액이 적죠. 네? 그래서 이 차액만큼 뭐를 제공? 초과 담보를 제공. 자, 3번은 이체증권의 조기 상환 위험은 누가 부담? 투자자. 그럼 투자자가 지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위험도 다 부담해요. 자,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관은 금리 상승 시에 차입자의 조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여러분, 차입자의 조기 상환이 될 때는요, 차입자가 조기 상환할 때는 시장금리 하락에 상승이 할 때 아니라 시장금리 하락 시에, 상승이 아니라 뭐? 하락을 할 때. 4번 틀린 질문. 하여튼 조기 상환 조건을 잘 알아야 돼.
시장 이자율이 뭐 할 때? 하락할 때. 2차 저당 시장은 1차 저당 시장에 뭐를 한다? 자금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21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투자 회사와 조인트 벤처, 뭐 부동산 신디케이트, 공모에 의한 증자, 부동산 펀드는 자금 조달 방법 중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지분 금융 방식에 해당합니다. 1번 맞고요.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상환 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매기 상환액 중 원금 상환액은 어떻게 될까요? 원금 상환액은 점점 뭐다? 커진다. 네, 맞는지 뭐.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 주택 소유권이 연금 지급기관으로 이전된다? 틀렸죠.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소유권은 어떻게 돼?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사망 시 소유권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이전돼서 처분을 해서 연금 어떻게 돼요? 지급한 금액을 원금 이자를 뭐 회수하죠. 그러니까 틀렸어요. 아까 우리 신탁은 어떻게 돼? 신탁받기 주택연금은 신탁계획 체결 시에 신탁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돼요. 그러니까 요거 신탁 방식이 도입됐기 때문에 시험 치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3번 정답이고 4번 MBB는 주택저당대출 차입자의 채무 불량, 차입자가 돈을 못 갚았어. 채무 불량이 발생하더라도 원금 이자를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왜? 발행자가 뭐죠? 국가가 보증했잖아요. 국가가 보증했기 때문에 원리금은 항상 줘야 돼. 투자자에게. 안 줄 수가 없어. 국가가 뭐 했다? 보증을 했기 때문에. 다계층 CMO의 발행자는 동일한 저당풀에서 상환 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른의 동그라미, 다양한 MBS를 발행할 수 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CMO라는 건 이렇게 동일한 저당풀이잖아요. 동일한 이 저당풀. 그래서 이렇게 만기와 이자율이 다양한 형태의 어떻게 돼요? 트렌치를 발행을 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로 갑니다. MBS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체 증권은 지분형의 성격, 지분형 포인트 맞고 증권 수익은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현금 흐름. 여러분 저당지불액이 뭐죠? 매월 받는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지문. MBB 투자자는 최취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다 투자자가 갖는 게 아니야. 누가?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은 채권인 경우는 누가 소유한다? 발행기관, 발행자, 발행기관이 소유합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지문. CMO의 발행자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일정한 가공을 통해 이렇게 뭐죠? 위험 수익 구조가 다양한 밑줄, 다양한 트렌치 증권을 발행합니다. 자, MPTB는 뭐를? MPT에서 뭐죠? 지분형과 MBB, 채권형을 뭐다? 혼합한 특성을 가진 우리 MBS를 말하죠. 자, C는 상업용입니다. 커머셜은 상업용. 그래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을 CMBS, 상업용 우리가 부동산 증권을 발행한다는 거죠. 자, 23번 문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건데 이것은 우리 다음 주에 니츠와 PF 관련된 문제 연금 풀고 이제 개발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